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넬슨 굿먼은요, 주장을 했대요. 대절 전체를. 우리가 대체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언제가 예술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를 한번 주목하세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권유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요. that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gued는 과거지만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 should를 생략을 해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넬슨 굿먼은 대절 전체를 주장을 했대요. 우리가 대체해야만 한다고요.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언제가 예술인가라는 질문으로 대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대요. 동일한 사물이 예술을 작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물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해석지는요, 여기에 by 목적격이 생략됐다고 보고, 목적격을 주어로 보고요, 이거를, 수동태를 능동태처럼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 사물을 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물은요,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때, 어떤 한 사물이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때, 그 사물은 미학적 특질의 특정한 징후들을 나타내 줍니다. 됐죠? 자, 4번 지문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석 연습을 좀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대요. 가득 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고맙게도 meaning that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meaning that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분사구문인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보셔도 되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which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해석을 보니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앞의 문장은 의미한다. 대절 전체를. 그 다음에요. more than인데요. 요거부터 해석을 할게요. 그 동일한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사물의, 물체의 물리적인 특성들 중 더 많은 것이 그것의 의미의 일부이고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시 한번요. 예술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사물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절 전체를 의미한다. 그 동일한 사물이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것의 물리적 특성들 중 더 많은 것들이 그것의 의미의 일부이고 더 주목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굿먼은 우리에게 지그재그 선을 생각해 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그려본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앞에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eing told that은 뭐뭐라는 소리를 듣다 이거죠. 대절 전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if 주어 be are tol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듣게 된다면 대절 전체를, 그 선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모든 것은 최고점들과 하락들이다. 됐나요? 지그재그 선을 그렸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그래프다라고 저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전부는 최정점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련의 숫자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잘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동일한 숫자로부터, 그러니까 일련의 연속적인 숫자로부터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하지만 만일 이 동일한 선, 아까 지그재그 생각해보라 했죠? 이 동일한 선이 그림의 일부라면, 가령 예를 들어 가령 산의 윤곽선이라는 이 그림의 일부라면 모든 그 선의 물리적인 특성들은 갑자기 중요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중요해지고 또 일부가 됩니다. 그 예술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의 일부가 된대요. 즉, 다른 것들 중에서 그것의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질감이 될 수도 있고 가장자리가 될 수도 있고 굵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나요?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요. 이 동일한 선이, 이번엔 주식시장 그래프가 아니라 이 동일한 선이, 지그재그 선이 그림의 일부가 된다면, 가령 그 산의 윤곽선이라는 이 그림의 일부가 되게 된다면 모든 그 선의 물리적인 특성들은 갑자기 중요해지고 일부가 돼요. 그 화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그 일부는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색상이나 질감이나 가장자리나 그다음에 두께와 같은 화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일련의 숫자, 연속적인 숫자로 변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주식시장의 그래프는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서 얻는 이 경험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가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볼게요. 그러면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예술 작품의 기능을 하려면 일단은 미학적 특질의 특정한 징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로 기능하는 사물은요, 그 의미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굿먼이라는 사람이 지그재그 선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주식시장에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고점과 하락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련의 숫자, 즉 숫자로 변환을 해서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선의 모든 물리적 특성이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색감, 질감, 가장자리, 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들은 일련의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선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로 쓰인 경우에는 이제 그 선이 담고 있는 정보를 숫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에서 산의 윤곽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것의 물리적 특성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는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